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종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네. 경계 심리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의 주요 변수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립니다. 하나, 국제유가 90달러 지지 여부. 둘, 상승 추세 만들 업종 주목. 셋, 스페인과 경제지표 영향권. 이 중에서 국제유가 90달러 지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 가격이 지난주에 좀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90달러 선 초반선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90달러 지지 여부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 지난주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발표 이후에 사실상 시장 자체가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권역에서의 공방전만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큰 원인을 본다라면은 사실상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반영도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난주 비교적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상당 부분 올랐고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다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일단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상승 탄력도는 완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양적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1차 때와 2차 때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났었죠. 일단 1, 2차 때에도 정책 발표 이후에 원자재 가격 강세를 기록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7월 달 WTI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77달러대에서 100달러 수준대까지 올랐으니까 20-30% 가까이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런 이후에 최근에 상당히 이제 좀 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1, 2차 때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면 중국입니다. 결국에 지금은 중국이 물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1, 2차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유가라든가 원자재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폭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즉 경기가 상당 부분 이제 계속적으로 호전된다기보단 어느 정도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수요가 크게 확장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제 90달러대가 깨지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공방전이 펼치게 된다라면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과연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간밤에는 유가가 살짝이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최근 지난주에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매물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유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서 미국에서의 전략 비축의 방출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일부 좀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우디의 증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발목을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최근에 전략 비축유가 방출되었을 당시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이제 2011년도 7월 달 그때에서 미국의 어떤 전략 비축유 방출에 있어서 일주일 상간에 국제유가가 거의 한 20% 가까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 한 달여 동안의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도 급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물론 미국은 아직 전략 비축유 방출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는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주일 상간의 전략 비축의 방출과 함께 막강하게 좀 작용을 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만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간밤에 금 가격은 조금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기의 어떤 그 둔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나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에 있어서 증시의 어떤 지수의 연관성과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유가가 급락한 게 미스테리예요. 양적 완화하면은 이제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6%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번외 계장의 이 어깨는 좀 많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네, 그런 정체를 펴는데 조금 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 만들 업종 주목. 종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20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그만큼 종목별로 아직까지 유동성 랠리는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조금 이제 1, 2차 때와 좀 차이가 있다라면은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단기 파괴력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MBS 매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간 단위로 일단
일정 부분 금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무기한에다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한두 달 내에 어떤 강력하게 파괴력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들 자체도 단기적으로 좀 이제 많이 올랐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원인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뭐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괴력 있게 아주 빠르게 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상 지수가 2000포인트권역에서 단기적으로 크게 어떤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수급적인 면도 그렇습니다만 업종 간에 있어서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IT와 자동차가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 즉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탄력도가 둔화됐고 자동차 관련 업종군들은 일본의 예상대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환율과 관련되는 부분에 피해를 얻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유동성 관련돼 있는 증권이라든가 지금 이제 네모쳐져 있는 안쪽에 있는 철강, 화학, 뭐 그밖에 조선이라든가 건설업종과 같은 뭐 일부 약간의 어떤 유동성과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의 전분기가 상당 부분 안 좋았던 업종군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소외 국면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업종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으로 봤을 땐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에 있는 최근에 엔터테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아주 급등세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러한 원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뭐 지수의 큰 폭의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한도 내라면은 시장에서 어떤 저점을 좀 만들고 조금씩 고개를 들려고 하는 업종군 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오늘 이야기가 됐던 이 업종군들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과 경제지표 영향권. 바로 뭐 지표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뭐 네. 금융위기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화약고죠. 스페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뭐 27일 날 이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발표가 되는데요. 뭐 일단 그로 인해서 어떤 구제금융을 밟는 절차로 가게 되면 사실 뭐 증시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받지 않고 오히려 별도로 버티게 들어가게 되면은 ECB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라든가 그리고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제금융은 빨리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까지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 심리로 인해서 2000포인트대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이번 주는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과 관련돼 있는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월말과 월초 시점에 있어서의 주요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의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의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랫단의 화살표를 보시면 2월과 3월 달에 즉 올해 2월 달 2030, 2050포인트를 찍는 구간대에서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의 증시 상황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의 어떤 축소라든가 그리고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 국면 외국인들은 뭐 천억씩 한 사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 파괴력이라든가 매수의 규모는 상당 부분 줄어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지표라든가 스핀의 영향권 그리고 의외의 어떤 상승이 장 초반에 나타났을 때 오히려 종가 무렵에 어떤 음봉이 나타나는 구간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오히려 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지난주 중에 한 번 정도는 음봉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장에 그게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금요일장에 끌어올려놓은 부분 자체가 이렇게 썩 신뢰도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구간대에서의 어떤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정권을 기다린다라면은 1970에서 좀 낮게 보면 한 1950 라인 때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스페인과 경제 지표 이 결과에 따라서 2000선에 안착을 할지 아니면 또 계속적으로 흔들릴지 여부가 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략을 좀 짚어보죠. 롱숏 전략의 기준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수상으로 보면은 사실 오늘도 그렇게 썩 매수할 수 있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업종 간에 있어서는 제가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씩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을 만한 철강이라든가 조선 화학업종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지는데.
있는데 오히려 지수의 플러스권이라든가 지수 관련 대형주 쪽에서의 상승 구간은 오히려 현금화 관점에서의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매수의 어떤 가담할 수 있는 좀 안심하고 뭐 지수의 어떤 하락에 따라서 매수를 한다라고 본다라면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70에서 1950 라인대 정도를 기다리셨다가 점진적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좀 볼까요? 자, 어떤 종목을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까요? 네, 업종에 따라서 오늘 현대미포조선을 갖고 왔는데요. 뭐 조선주 쪽이 이제 지난주 잠깐 목요일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모두 점진적으로 저점을 올려나가는 그런 추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대보다 더 낮다라면은 더 좋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안정적인 실적이라든가 뭐 기관 중심의 수급 자체는 무난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목요일자에서 한 3, 4% 정도 빠졌다가 금요일자에서 다시 한번 소폭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뭐 추세적으로 갑자기 V자형 급등세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만 원권 초반 국면 쪽에서의 지지력 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는 전일 종가와 비슷한 13만 6천 원권역, 뭐 그 이하권역이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권. 다만 손절매 가격은 시장이 한 차례 좀 내리막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타이트하게 잡아간다라면은 13만 원권역을 잡아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위아래를 모두 다 짧게 잡아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